내가 이 인어공주를 영상으로 다루는 일이 어쩌면 이 작품을 아무런 생각 없이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박탈하게도 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저는 할인 하나도 받지 않고 평일 인어공주 영화값 그대로 지불하면서 최대한 선입견 없이 되도록 이 영화의 좋은 점만을 짚으면서 분명 어딘가 있을 인어공주를 재밌게 관람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이 영화를 선택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게, 그것이 당초 이 영상의 목적이었는데 실패했습니다. 저는 13,000원을 내고 이 영화를 봤고, 그렇게 13,000원이라는 금액과 내 소중한 시간을 투자해 이 영화를 보는 것은 합리적인 소비와 아주 거리가 먼 돈이 아까운 행위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으며,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2023년 5월 30일 현재 세상 그 누구보다 이 영화가 왜 구린 영화인지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위의 다짐으로 진짜 어지간한 영화였다면 그래도 좋은 점을 더 부각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었을 텐데, 진짜 적당히 애지간하지가 않은 영화였어요. 인어공주는요. 어떻게 보면 10년 가까이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있는 제 나름의 그런 고뇌와 다짐을 단번에 깨부순 정말 대단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분명 어딘가에 이 영화를 아무런 정보 없이 선택해서 본다면 재밌게 볼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너무나 많이 별로였던 이 영화를 좋다고 얘기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딱 좋았던 점만 말한다면 이 영상이 1분 안쪽으로 끝나버렸을 테니까요. 지금부터 13,000원 주고 본 인어공주, 이 영화가 저는 왜 별로였는지 하나하나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짚어볼게요. 첫 번째, 이도저도 아닌 굉장히 어정쩡한 영화였다. 저한텐 올해 본 영화 중 이 인어공주가 가장 어정쩡한 영화였어요. 부분 보면 좋았던 장면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좋았던 부분들도 하나의 영화로 모아놓고 다시 보면 뭔가 굉장히 이도저도 아닌 겁니다. 디즈니 작품이니까 워낙에 노래 뮤지컬적인 부분 훌륭하죠. 원작이 동화니까 당연히 동화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특이한 점은 작품 전체적으로 은근히 공포스러운 분위기 연출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인 느낌입니다. 뉴스 기사도 많이 떴던데 왜 애들이 극장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지 진짜 잘 알겠어요. 만약 우르슬라의 장면에서 공포스러운 연출 비중이 상당합니다. 주인공 에리얼이 우르슬라의 꼬임에 넘어가 우르슬라의 구역으로 따라가는 장면은 흡사 2005년 개봉한 피터 잭슨 감독의 영화 킹콩에서 주인공 일행들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면서 기괴한 괴물들에게 당하는 장면을 처음 보았던 그 충격을 고스란히 떠올리게 합니다. 진짜 그로테스크하고 무서워요. 이 우르슬라의 촉수다리도 굉장히 징그럽게 묘사되는데, 그러한 기괴하고 엽기적인 연출에 배우 멜리사 메카시의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가 이 마녀가 등장하는 모든 장면의 공포감을 배가시킵니다. 후반부 이 마녀가 제대로 실력 행사에 나서면서 거대해져 주인공들을 위기로 몰아넣는 장면이 있는데, 이때 마녀 우르슬라의 장면은 정말 무섭고 또한 압도적인 존재로 표현됩니다. 어떤 순간에는 캐리비안의 해적 새로운 시리즈의 클라이막스 장면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우르슬라의 모든 장면들 공포 연출이란 측면 하나만 본다면 정말 공을 크게 들였다 생각하며 잘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내가 보고 있는 이 작품이 전체 관람가가 맞나? 아마 지금까지 제가 본 전체 관람가 중 가장 무섭게 공포 연출된 영화를 꼽으라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이 영화 꼽을걸요? 자, 그런데 이 작품 인어공주, 이 영화는 공포 영화가 아니잖아요. 디즈니 작품 특유의 뮤지컬적인 요소가 들어간 어린아이들 보는 동화 원작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작품이죠. 디즈니 지난 세월 100년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어디 안 가고 역시나 노래 좋고 뮤지컬적인 연출 환상적입니다. 동화를 기반으로 한 애니메이션 원작 내용 그대로 따라가기에 진짜 딱 애들용 스토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다 큰 어른들이 볼 땐 뻔하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이 보기에 무리 없이 이해되면서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서사 구조예요. 아니 그런데 그런 애들용 작품이 이렇게 공포 연출의 진심이라고? 솔직히 어른들이 봐도 등골 서늘한 연출과 기괴하고 엽기적인 표현들, 그리고 깜짝 놀래키는 점프스퀘어 연출도 적지 않게 들어가 있는데 애들이 보러 갔다가 우는 게 그리 이상할 건 없죠. 그저 어린아이들용 동화 영화라고 하기엔 애들이 너무 무서워하는 영화고, 공포 연출 저는 잘했다곤 하지만 애초에 이 영화가 공포 영화도 아닌 안데르센 원작 동화 영화인데 작품 전체로 봤을 때 공포 영화라고 하기에도 당연히 말도 안 되죠. 진짜 끔찍한 혼종이란 말이 이보다 잘 어울리는 경우가 있을까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느낌이었습니다. 관람 대상인 어린이에겐 너무 무섭고, 그런데 공포 영화는 더더욱 아닌 영화. 여기에 원작과는 다른 인종 배우 캐스팅 논란까지 겹쳐 어른이들의 동심까지 파괴해 이 점만 봐도 애고 어른이고 누구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한 실패한 영화라는 게 분명하죠. 두 번째, 너무나 진심인 100% 리얼 실사와 대참사. 이건 앞서 언급한 공포 연출과도 어찌 보면 맞닿아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이도공주 실사 영화인 만큼 이 작품은 실사 느낌을 주기 위해 굉장히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랄까, 그 느낌이 어느 정도 적당한 타협 없이 진짜 리얼 100%,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바다 생물들이 사람처럼 노래하고 춤추는 걸 만들려 한 것 같아요. 이게 몇 년 전에도 라이온킹 때 얘들이 당연히 동물이니까 애니메이션적인 연출로 보여줄 수 있는 표정 표현 그런 타협 없이 너무 그냥 완전 사자 그대로인데 사람 목소리가 나오니까
뭔가 이입이 안 되고 목소리 연기와 주인공 사자 등 동물들의 모습이 따로 노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죠. 하지만 현실에서 고양이 강아지도 키우니까 사자 미어캣 같은 털뭉치 친구들은 그래도 이렇게 표현되어도 귀여움이 어느 정도 느껴질 여지가 있는데 이 100% 리얼 현실의 생물 그대로를 표현해내겠다는 라이온킹의 D의 의지를 그대로 이은 인어공주는 라이온킹의 불쾌한 골짜기는 그냥 불쾌함의 동네 뒷산 약수터 보도블럭 까짐 정도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진정 불쾌함의 그랜드 캐년이 뭔지 제대로 보여줍니다. 실사와의 타협이 없는 D의 의지를 그대로 이어 표정 따윈 전혀 없는 정말 바다에서 갓 건져올린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볼 수 있는 생선 그 자체의 비주얼, 그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생선 눈알, 게 눈알, 그리고 저로선 제대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갈매기 눈알인데 저는 갈매기 눈이 이렇게 무섭게 생겼는지 이 영화를 통해 처음 알았습니다. 아무튼 비주얼이 너무나 진심으로 생선 그 자체이고 영혼과 감정을 드러내는 눈이라고 할 수 있는 눈도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생선 눈알 그대로인데 그 표정 없는 생선의 상태에서 어린아이 목소리가 나면서 막 노래도 합니다. 강철의 연금술사 초반부에 개랑 여자아이를 합성해서 개한테서 여자아이 목소리가 나오는 충격적인 장면, 그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그 기괴함이 덜하진 않았는데요. 굳이 이 물고기 친구 플라운더뿐만이 아닙니다. 무슨 조개, 산호초 이런 애들도 노래하고 춤추는데 애니메이션에서 적당히 귀엽게 표현되는 이런 해양 생물들도 너무나 본래의 모습 그대로 재현해내는데 충실하여 전반적으로 귀엽다는 느낌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그냥 완전 바다 물고기 해양 생물 그대로인데 이것들이 사람 말을 하고 노래를 부르네? 그래서 징그럽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는 연상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타협 없는 너무나 리얼한 바다 생물의 실사화, 정말 공은 많이 들인 게 눈에 보이는데 이 기조가 기술력의 과시는 충분히 되겠지만 과연 어린이들의 동심을 키워주고 지켜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걸까요? 미국 극장에서 백인아이가 인어공주 상영 중 괴물 같다라고 말해서 흑인아이 부모와 백인아이 부모 간의 싸움이 크게나 난리가 났다는 기사가 떴는데 저는 이 아이의 괴물 같다의 원인이 흑인을 비하하는 인종차별적 이슈 부분이 아니라 이 실사와의 타협 없는 D의 의지로 인해 유발되는 바다 생물들에 대한 본능적인 불쾌함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이 너무도 현실적으로 만들려 하는 것은 바다 생물 묘사뿐 아니라 수중 환경도 마찬가지인데 이 작품의 바닷속 환경은 모든 장면에서 굉장히 어둡게 묘사됩니다. 사실 인어가 살만한 깊은 바다는 빛이 거의 들지 않기에 어두운 게 현실적으로 맞겠죠. 하지만 이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이 작품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중 장면들은 아이들이 보는 동화라고 하기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여기에 귀여운 구석 하나 없이 너무 진심으로 본 모습 그대로인 해양 생물들의 등장, 게다가 공포스러운 마녀 우르슬라의 장면들까지 본능 단계에서 올라오는 꺼려짐과 공포감의 절반은 이 어두운 바닷속 세상의 색감에서 나왔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 같은데요. 애들 동화인데 왜 굳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바닷속 세상을 어둡게 표현했을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역시 타협 없는 실사와의 진심인 D의 의지, 그리고 어쩌면 이건 제가 너무 멀리 나가는 걸 수도 있지만 물속에서 인어공주 할리베일리는 순간순간 이 배우가 흑인인지 잠시 잊게 될 정도로 피부가 환하게 나오거든요. 정말 어쩌면 이 영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할리베일리가 상대적으로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녀의 피부톤에 맞추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파란 물속 배경의 색감 조절을 실제 바닷속이 원래 그렇듯 어둡듯이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너무 타협 없는 실사화로 인해 불쾌감과 전반적으로 어둡고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배가시켰다고 저는 보고, 세 번째, 칭찬받고 싶어 안달나 아무렇게나 때려박은 무리수. 이 작품 PC한 부분 얘기도 안 할 수가 없겠죠. 바다의 왕 트라이튼에겐 7명의 딸들이 있습니다. 트라이튼 왕은 7명의 딸들에게 각각 7개 바다의 관리를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7명의 인어공주들은 각각 용궁 프랜차이즈 체인점을 운영 중인 거고, 트라이튼 왕은 용궁 직영점을 관리하는 CEO인 거죠. 그런데 트라이튼 왕의 7명의 딸들은 인종이 다 다릅니다. 사실 굳이 이 딸들의 인종이 다 다를 이유는 딱히 없거든요. 단지 그냥 우리 영화가 이렇게나 다양성을 존중하는 PC한 영화야, 봤지? 알았으면 끄덕이고 빨리 박수나 쳐.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닌 너무나 뻔한 설정 의도, 단지 박수받겠다는 목적을 위한 그냥 너무도 어거지 설정이지만, 그래 뭐 7대양을 지배하는 대왕인데 각 바다마다 다른 인종의 아내가 한 명씩 있을 수도 있지 하고 이건 어떻게 넘길 수 있는데, 보자 하니까 중간쯤 가서는 분명 어떻게 봐도 백인이 분명한 에릭 왕자의 엄마 셀리나 여왕이 흑인 여성으로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고 하니, 사실 에릭 왕자는 이 나라의 왕인 셀리나 여왕의 친자식이 아니고 어느 날 배친몰 사건에서 살아남은 연고도 없는 백인 아이 에릭을 입양하여 왕자로 들였다는 설정입니다. 뭐요? 아니 굳이요? 이 흑인 여왕이 백인 아이를 입양했다는 설정은 없어도 전혀 무관하죠. 한 가지 추측해볼 수 있는 건 흑인 배우를 인어공주로 캐스팅한 상황에서 인간의 발전된 문명을 전혀 모르고 살다가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문명화되는 주인공이 흑인인데, 그 문명화된 나라가 백인의 나라라면 이는 대놓고 흑인은 미개하고 백인은 우월하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서 급하게 왕을 PC하게 흑인으로 바꿨고,
이왕 PC하게 가기로 한 거 흑인왕 묻고 아예 성별까지 여자로 가! 해서 지금의 원작에도 없던 흑인 여왕이 됐고, 그런데 흑인 여왕에게 백인 왕자님이 나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갑자기 사실은 입양하였다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어거지 설정이 붙어서 굳이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될 대사와 상황들까지 영화에 만들어 넣었죠. 아니 그럴 거면 차라리 왕자도 흑인으로 하던가. 그런데 왕은 흑인 여왕으로 만들어버리면서 왕자님은 입양하라는 말도 안 되는 설정까지 붙이며 끝까지 꾸덕꾸덕 백인 남자로 가는 게 PC도 뭔가 이도저도 아닌 반쪽짜리에 불과한 것 같죠. 잘생기고 지위 높고 멋진 백인 남성과의 결혼을 트로피쯤으로 생각하는 이중성 지적도 피하긴 힘들 것 같고요. 네 번째, 분명 어딘가 비정상인 게 확실한 에릭 왕자. 에릭 왕자는 모험을 즐기며 미지에 대한 강한 탐구심에 불타오르고 배 타는 걸 그 누구보다 좋아하며 모두가 위험하다고 절대 가지 말라고 말리는데도 동료를 버리지 않고 구하러 가며 상대가 아무리 크고 강해도 전혀 쫄지 않고 맞서 싸우려고 하는 임전무태의 정신을 가졌고, 깊은 바다 한가운데서 거대화한 바다 괴물 마녀와 싸우고 혼자 전투 수영에서 무사히 복귀하는 생존 왕입니다. 그냥 에릭 왕자는 이 세계관에서 혼자 유리 튀고 거의 이근 대위입니다. 약간 뭐랄까 캐릭터가 어딘가가 모르게 비정상이고 약간 광기에 휩싸여 있어요. 그 대표적인 광기 중 하나가 바로 러브라인인데, 에리얼과 사랑에 빠지는 것도 딱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러브라인 이야기하기 위해 에리얼 캐스팅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흑인 배우 캐스팅으로 말이 많죠. 근데 과연 정말 흑인이란 이유 하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걸까? 이 논란에 대해서 남들 다 똑같이 속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쉽게 말하기 힘든 거, 제가 말해보자면 흑인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인어공주 배역을 하기엔 못생겨서잖아요. 안 그래요? 모든 배우가 다 예쁘고 잘생겨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캐스팅과 배역에 대한 개연성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에게 잠깐 얼핏 본 것만으로 반해 사랑에 빠진다는 설정인데, 일반적으로 목숨이 위험한 사람은 자기 목숨을 구해준 사람과 반드시 사랑에 빠집니까? 아니잖아요. 아 정말 감사하다, 고맙다, 생명의 은인이다, 이 정도 선에서 끝나는데 날 구해준 그 여자와 바로 결혼해버리겠다는 건 정말 미친 광기죠. 이게 그나마 설명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작에서처럼 예쁜 배우로 캐스팅했으면 에릭 왕자가 날 구해준 여자와 바로 결혼 박아버리는 미친놈처럼 보이는 게 좀 덜했겠죠. 아니 예쁘니까 첫눈에 반할 정도로 남자가 바로 결혼하고 싶어질 정도로 목숨을 구해준 여자가 예쁜 모습이라면 당연히 훨씬 자연스럽죠. 처음부터 할리 베일리의 모습으로 내가 구해준 사람이라고 나섰다면 목숨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끝났을 확률이 저는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할리 베일리가 물론 노래도 잘하고 영화상에서 보여주는 연기를 보면 상당히 본인만의 매력이 넘치는 배우란 걸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어공주 배역을 하기에는 전혀 맞지 않은 부적합한 외모의 배우라고 저는 생각해요. 코미디 장르나 어떤 특별한 설정의 입체적인 작품이 아닌 이상 고전 동화를 원작으로 한 전형적인 작품이라면 더더욱이 공주 캐스팅은 누가 봐도 예쁜 외모의 배우가 하는 게 이번 인어공주를 보더라도 개연성 문제가 생기지 않죠. 저뿐만이 아니라 사실 모두가 할리 베일리가 인어공주를 하기엔 외모가 많이 아쉽다 생각하며 애초에 이 부분 논란이 생기고 있는 자체가 실패한 캐스팅이란 걸 부정할 수 없는 방증이겠죠. 에릭 왕자는 그런데도 왜 인어공주 에리얼이 자신을 구해준 여자란 걸 알고 다시 급발진해 바로 결혼해버리겠다 마음먹은 걸까? 제가 오은영 선생님 빙의에서 에릭 왕자의 심리를 분석해보자면, 에릭은 왕실 정통 핏줄이 아니라 왕비가 주워온 입양아였죠. 어려서부터 엄마인 셀리나 여왕과 피부색부터 달랐던 에릭은 스스로 자아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며 자랐을 겁니다. 그가 계속 바다에 나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수없이 목숨이 위험해지는, 아무도 못 말리는 튀는 행동을 하는 것은 자신과 핏줄로 연결되지 않은 엄마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제발 날 좀 봐달라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본인만의 방법인 것이죠. 실제로 작중 엄마 셀리나 여왕은 바다에 나가 몇 번이고 목숨이 위험했던 아들 에릭 왕자를 걱정하며 나무라는 모습이 나오죠. 관심 끌기 대성공입니다. 그러한 엄마 관심 끌기용 관종짓은 어느새 그의 성격처럼 묻어져 버렸고, 때문에 그러한 그의 목표는 아직 아무도 탐험하지 못한 미지의 바다에 꽂혀버렸으며, 초미녀 바네사와의 결혼식에서 자기 목숨을 구해준 게 이 미녀가 아니라 에리얼이란 걸 알게 됐는데, 알고 보니 이 에리얼의 정체가 인어다? 이런 관심종자에게 이만한 관심 끌기용 떡밥은 그냥 참고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원래는 바네사와 하기로 한 결혼을 에리얼과 바로 해버리게 됩니다. 네, 본인도 착각하고 있지만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저는 만약에 에릭 왕자가 자기 목숨을 구해준 게 바네사가 아닌 에리얼이었다, 그런데 에리얼이 인어인 걸 끝까지 몰랐다면 절대 결혼까지 가지 않고 그냥 고마웠다고 인사하고 끝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릭은 왕자인데 에리얼은 출신 성분까지 불분명하니까요. 하지만 에리얼이 인어란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일생을 남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발악하는 삶을 살아온 에릭이었기에 에리얼과의 결혼을 참지 못했죠. 첫눈에 반한 남자 만나러 가기 위해 목소리를 포기하고 인어 몸과 평생 누린 모든 걸 버리는 에리얼도 광기지만 에릭 왕자 역시 이해 못지않은 만만치 않은 미침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에릭 왕자가 좀 덜 미친 사람으로 보였으려면 어떻게 해야 했다? 에리얼 역에 그냥 누가 봐도 첫눈에 반해 결혼하고 싶단 마음 생기는 게 이상한 게 아닌 인종 상관없이 애초에 그런 여배우가 캐스팅됐으면 전혀 문제될 게 없었다. 인어공주 주인공 캐스팅 미스는 상대 배역조차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할 만큼 심각한 문제였다고 생각되네요. 다섯 번째, 할리 베일리가 불쌍함. 이 영화 인어공주 맨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부분 좋았던 장면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냥 이도저도 아니고 캐스팅부터 뜬금없는 설정 변경들에 도대체 주요 대상층이 누구인지도 전혀 모르겠는 그냥 한마디로 못 만든 영화입니다. 근데 그냥 못 만든 영화여서 욕먹어야 하는데 이게 무슨 격투기 단체나 프로레슬링에서 판 키우려고 선수 하나 내세워서 그 사람 하나 악역자처에 욕바지로 욕 처먹으면서 모두의 관심 끄는 것 마냥 현재 인어공주 모든 논란이 거의 90% 이상 주연 배우 할리 베일리에게 꽂혀 있습니다. 마녀가 변신한 미녀 바네사를 연기한 제시카 알렉산더가 차라리 인어공주 에리얼 역에 더 부합한 캐스팅이 아니었겠냐는 의견들 많은데 저도 동감하는 바고 이 배우가 빨간 머리 염색을 하고 나왔다면 지금보단 훨씬 더 좋은 반응이었겠지만 배우만 바뀌고 다른 모든 게 그대로였다? 그래도 아마 이 영화는 욕먹었을 겁니다. 예쁘지 않은 외모의 어린 흑인 여배우를 방패 삼아 내세워 그냥 원래 못 만든 자기들 영화를 별로라고 평가하면 이것은 흑인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천인공노할 인종차별이다! 라고 못 배웠다 몰아가며 정신승리 우주방어 펼치고 있는 디즈니의 모습이 진짜 비겁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죠. 저는 할리 베일리라는 배우 이 영화를 통해 처음 봤지만 그냥 배역 자체가 맞지 않는 옷이어서 그렇지 정말 본인만의 개성과 매력이 분명하고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배우라고 생각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배우가 이렇게 이념적인 부분으로 아주 가성비 좋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 많이 좀 안타깝고 그랬습니다. 할리 베일리는 다른 좋은 작품 통해 더 멋진 모습 보여주길 바라고 진짜 디즈니에 제대로 자리 잡은 실드 내의 하이드라 같은 실력 없는 PC주의자들은 더 이상 인기 있는 원작을 노잼으로 만들어 놓고 평가 안 좋으면 비겁하게 PC라는 방패 뒤에 숨지 말고 흑인이나 동성애자 등등 PC한 걸 만들어서 제대로 인정받고 싶으면 그냥 니들이 처음부터 오리지널을 만드세요. 이젠 진짜 모르겠어요. PC주의자가 원래 뭐든 노잼으로 만들어버리는 건지 아니면 실력 없는 사람들이 욕먹기 싫어서 PC를 방패 삼아 그 뒤에 숨는 건지 한 가지 확실한 건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난 뒤 지금의 시간을 원래 재밌는 원작이었고 또 그 좋은 재료를 바탕으로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었음에도 마치 칭찬받으려고 안달이 난 어린아이처럼 작품 내에 뜬금없는 무슨 사상 같은 걸 마구마구 처박아놔서 번복을 해놓고 일부러 망쳐서 그것이 예술인 것 마냥 스스로 자랑스러워한 병신 같은 시대였다고 기억할 거란 점입니다. 디즈니는 더 이상 어린 시절 우리들의 추억과 10여 년이 넘는 마블 히어로들과의 의리를 인질잡고 어줍잖은 사상주의 인물을 극장에서 틀어주는 걸 이제는 그만둬줬으면 좋겠다. 진짜 정말로.